강의 다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정말 잘 못하고 체질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계시는 분들의 시간을 제가 소유를 하는 거잖아요. 실수에 대한 그런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찍소리 안 하고 네 하고 대답을 하고 여기 계신 리더 사장님들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계신 사장님들의 강의를 초반에 제가 다 듣고 이렇게 사업을 했었고요. 특히나 그 김종규 사장님 강의는 그 공부하듯이 적어가면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나오셨던 그 누구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놈의 새끼 이거 뉴스캐난다 아인교 하는 그 사장님 강의가 제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사장님 오셔가지고 파트너 사장님이 그렇게 성과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몰래 뒤따라 가봤더니 커피숍에 앉아서 상대방한테 본인의 직업을 밝히지 못하고 빙빙 둘러서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면서 요 새끼 요거 스킨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미가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뭔가 체하게 확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떨리지만 제가 소신과 제가 준비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계신 분들은 어제 다 리크루팅 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어제 리크루팅이 안 되신 분들은 유전자 이렇게 가서 조금 이렇게 감식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만큼 빵빵한 강사진이시던데 오늘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희망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저런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하고 같지 않나요? 네. 16살 때 저입니다. 저때 저는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장애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을 장애인을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했었습니다. 그 집안 형편이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 엄마가 출산을 할 때 병원을 가지 못하고 탯줄을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잘랐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준비해둔 걸로 자르지 마침 또 그날 이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르라고 준비해놓은 면도칼이 너무 아파 보여서 가위로 쏙쏙 잘랐는데 그 가위가 녹슨 가위였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텐데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런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장애인학교 교사가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집안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역시나 저는 학업을 다 마치지 못했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마칩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을 했던 거는 평생 일할 수 있는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평생 직장에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 자랑해서 들었던 생각은 직장은 흔들릴 수 있으니 평생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진 스펙으로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 미용이었습니다. 미용이라는 일을 누군가는 굉장히 원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하는 내내 저는 미용 일을 그만두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어쨌든 미용 일을 하면서 그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조금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미용실 쪽은 3D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뉴스캐널을 한 지가 15년이 되었고 그 전에 20년 정도를 했으니 엄청 오래전에 미용을 한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점심시간 이런 예약제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문 열고 문 닫는 시간까지 아기를 놓고도 일을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건강과 맞바꾸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분면에 노동소득을 버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끼니도 거르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베체트병이라는 면역기 질환이 오고 저는 지금 허리에 인공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6급 장애인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스킨도 전달을 받고 파마넥스도 전달을 받았어요. 유스킨에서 갈바닉이라는 제품으로 제가 그 두피 케어를 했었거든요. 두피 케어로 전달을 받아서 제가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이고 미용이라는 일을 하는 우물한 개구리 직종의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게 그 장판 다단계, 제2유 사태
이런 걸 할 때였기 때문에 저는 이 다단계에서는 정말 천하도 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피 시장이 크다는 걸 알고 미용에서 이제 두피를 제가 접목을 해서 했지만 갈바닉이라는 제품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처음 받아들이게 된 거는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럭셔리해 보이겠네 하고 시작을 했던 게 유스킨의 제가 조금 쳐다보기 첫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유스킨의 갈바닉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제가 놀랍게 느낀 거는 두피 관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건드려서 이렇게 속으로 자라났던 인그루버라고 하는 머리카락의 상태가 톡 튀어 올라올 수는 있지만 발모가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발모라는 형태로 머리카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육모가 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육모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제가 이제 유스킨을 조금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 직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베체트병과 허리 인공 디스크를 넣고 나니 더 이상 성실함 그리고 제가 노동소득으로 벌 수 있는 게 끊어진 게 42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쓰고 있던 유스킨 그리고 파마넥스로 제가 베체트병이 완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스킨을 직업으로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스킨을 시작을 하려고 보니 여러분들 이력서를 쓴다고 하면 이력서에 이렇게 써놓는 칸이 있죠. 저는 미용 20년이 전부였더라고요. 학력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사실 제가 뭔가를 제기하려고 다른데 일을 하려고 하면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었겠죠. 근데 바로 유스킨을 했으면 좋으련만 저는 그 사이에 또 보험일을 갑니다. 보험을 하면서 정말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미용을 비교적 제 샵을 조금 빨리 차렸는데 그 이유가 원장님이 자꾸 물건 팔아라고 해서 물건 파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고객들한테 권하죠. 헤어 제품 같은 거. 그거 하기 싫어서 내 거 차려서 속 편하게 나는 안 팔란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보험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왜 보험에 제가 이게 매력을 느끼게 됐냐 하면 건강을 잃고 보니까 이 영업이라는 것에 이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영업의 꽃이 보험이잖아요. 근데 그 보험의 끝이 제가 처음에 그 보험회사에 시험을 쳐주러 갔는데 거기에 매니저 제가 계속 그 선생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보험을 잘하면 그 보험회사의 매니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게 실적을 내려고 하면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되죠? 계속 가서 재수 없는 말을 해야 돼. 누가 다리가 확 빠진 거죠. 누구 남편이 어느 날 확 이렇게 차에 박혀 어제 내렸잖아요. 막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체질에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약간 공부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 지금 현재는 그 보험 증권 분석을 많이 해주는 그 베이스들이 많지만 그때 저는 수기로 적어서 그 증권 분석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객들이 하나둘 생길 즈음에 거기서 들었던 정보로 유스킨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5A1이 뭔지,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제가 메리츠화재라는 그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거기서 소득을 500만 원 딱 찍었던 날 하필이면 그날 유스킨에서 지저분하게 10,000원, 14,000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킨에 전화를 합니다. 저 다단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돈 받았다가 이 회사가 잘못되면 세고랑 저고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따집니다. 왜 쓸데없이 내한테 돈을 넣냐.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상담원이 알아보겠다 하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다시 전화가 와서 제가 소개한 고객이 제품을 살 때마다 들어오는 돈이래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미용실을 그만둘 때 저한테 두피 케어를 받던 분이 서울로 이사를 갈 때 갈바닉을 사서 보내기 위해서 회원가입시켜서 해준 거 말고는 없는데 그래서 또 따졌어요. 내가 몇 년 전에 한 사람 소개한 거 말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넣느냐고 그랬더니 재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스킨 파마넥스 제품을 한 80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모든 것들을 조금 알아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유스킨을 처음 시작을 할 때 명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격, 스펙, 했던 일 모든 것들도 문제가 됐지만 보험을 하게 되면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생의 2회전을 시작을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한 지 1년 만에 우스캔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명단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성격에 홀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저는 2016년도에 우스캔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팀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홀드를 했던 제 두 파트너가 팀 엘리트가 됐습니다. 오늘 뭐 이런 성공 스토리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깊이 있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우스캔이 되는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아시고 들어주셨으면 하고 이 스토리를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예방접종도 하고 뭐 코로나 해봐야 겁도 안 나지만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이 그 센텀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인데요. 그 큰 도로에 사람이 없어서 그냥 횡단해서 지나다니고 신세계백화점 안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시절이었어요. 그죠?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우리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투스타 팀 엘리트 플래티늄이 됐어요. 뭐 가정이야 제가 이제 생략을 하겠지만 어쨌든 되는 일인가라는 부분을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래티넘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연 40억 매출을 일으키는 팀 엘리트여야 하고 그리고 8억 매출이 성장을 할 때마다 원스타라는 게 붙습니다. 최소한 제가 이때 얼마의 매출을 했는지 가늠이 되시죠? 그리고 저는 그 해에 백만장자 타이틀을 따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도구가 나오든 사실은 보상 위에 제품이 얹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 내 가슴이 뛰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조금 뛰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가장 크게 느낀 이 사업의 가치는 뭐였냐 하면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하는 가치가 돈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 차트는 제가 왜 넣어놨냐 하면 그 파트너와 그 코타키나발루 트립을 갔을 때였어요. 가기 전에 이제 검색을 했죠.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을.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오는 곳에 가서 음식을 시키고 세팅을 해놨는데 성향이 져야 되는데 빨리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값 되게 비싸거든요. 자리값으로. 그래서 성향이 지고 나니까 시켰더니 음식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켜서 세팅했어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선택의 기준이 이제는 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주도 여행도 마음의 여유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주도 여행도 가지 못했던 제가 유스킨에서 온 세계 각국을 공짜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다닌 그 비전으로 파트너들한테 전달을 해서 파트너들과 같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되게 맛있는 맛집 있으면 이렇게 소중한 사람과 같이 가고 싶으시죠? 근데 혹시 시드니에 가면 커피숍이 되게 맛있는 커피집이 있거든요. 제가 시드니 트립을 갔을 때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그때 당시에 제가 커피 맛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거기를 와서 검색을 했더니 세계 3대 커피숍 중에 하나더라고요. 혹시 주위에 있는 내 지인한테 야, 내가 시드니 가서 커피 쏠게 이런 말 할 수 있으신가요? 내 여건과 상대방의 여건이 맞아야 되겠죠. 파트너들한테 시드니 트립이 걸렸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달성해라. 내가 여기 가서 커피 사줄게. 그래서 수많은 파트너들과 가서 여기 가서 다시 커피를 먹었습니다. 그때 같은 파트너들이 올렸던 인스타 내용인데요. 물론 돈 주고 여행 다닐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가치는 물론 유스킨에서 가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여행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파트너가 올린 내용 중에 진짜 내가 태어나길 잘했고 유스킨 하길 잘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참 인생 살만하다 라는 얘기들이 올라옵니다. 자, 유스킨은 어쩌면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내 오른팔을 성공시킬 수 있는 멋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또 파트너와 함께 두바이를 갔습니다. 실행을 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힘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힘든데 뉴스킨도 글로벌 회사니까 가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했으니 잘 헤쳐나가보자 이런 말들을 할 줄 알았어요. 이 두바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부자 나라입니다. 콜라 한 병이 12,000원을 해요. 되게 작은 병이. 그래서 이 비싼 나라에서 이 회사가 제일 비싼 곳, 제일 화려한 곳, 제일 좋은 곳을 빌려서 돈을 아꼈다는 느낌은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더 감동받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자들이 더 빛났다는 거. 그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54조가 전 세계에서 54조가 OV 성장을 해서 와서 시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조가 한국이었고 그 중에 저와 제 파트너가 일부 1조를 했었습니다. 올라가서 제가 이 시상을 받을 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 느낌을 지금 돌아가면 파트너들뿐 아니라 나도 뉴스킨이 성장하는데 뉴스킨 코리아가 성장하는데 1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그 트립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봤던 인상 깊었던 것 중에 가슴 뛰게 했던 우리가 뛰고 그 당장 가지고 뛸 도구가 몇 가지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40년 동안 정말 문제없이 잘 경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회사가 결단을 하고 앞으로의 40년을 준비했는데 올해 발표되는 큰 2가지가 마인드 360과 인도 시장이었습니다. 인도 시장 이 다음 시간에 지금 김영 사장님 하시잖아요. 사실 저 그거 들으려고 오늘 뒤에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마인드 360입니다. 이 마인드 360은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디비전 경영을 하는 회사잖아요. 이 디비전 경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뉴스킨에 와서 배웠는데 뉴스킨의 첫 시작은 스킨케어 회사였습니다. 어떤 회사든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어도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도태되기 마련이고 꺾여서 내려가서 신생 회사들한테 이렇게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꺾이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그게 전부인데 뉴스킨에서는 파메넥스라는 디비전 2번째 회사를 내놓으면서 이 가치를 다시 끌어올려서 가지고 가는 경영을 하는 회사였어요. 이 역시도 만약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지금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텐데 2010년도에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디비전 회사를 또 하나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뉴스킨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번에 마인드 360이라는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그냥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뉴스킨 파마넥스 에이지락에 버금가는 그런 디비전,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디비전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우리 멘탈, 그 정신케어 쪽으로는 하나만으로 뭔가가 치료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우리 정신적인 분야를 크게 생각을 해보면 집중력, 기억, 수면, 스트레스, 인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 큰 서클 원안에 그려놓고 이걸 통합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케어를 하겠다라고 했고 이미 임상이 끝났다라는 발표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도 되시겠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잠을 잘 잘 수가 없고 잠을 잘 못 자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데 집중력이 있을 리가 없고 그게 지속되다 보면 우리 인지장애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전체적인 케어를 한다라고 하는데 임상 발표가 너무 놀라웠어요. 뉴스킨 사업자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비실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지금 잠 못 자면 수면제는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죠. 억지로 잘 수는 있지만 수면의 질이 문제여서 다음날 더 문제가 되죠. 그런데 빨리 잠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고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에 대한 설문 그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의 가뿐함이 89%. 그러니까 푹 잔다는 거예요. 푹.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의 가뿐함은 뭐죠? 뭔가의 독성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특히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결혼하신 분들은 집에 있는, 왜 남편이 집에만 있어도 막 집 지저분하지 않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와 있어요? 스트레스는 98%가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저는 이 밑에가 너무 놀라웠어요. 어떤 데이터가 100%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울감은 이게 지금 3개월 피실현자와 복용을 했을 때 100%래요. 근데 3개월 딱 됐을 때 100%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먹었을 때, 이틀 먹었을 때마다 이게 개선이 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사 프로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번만 먹어보면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까지는 찾아가셔서 설명해야 됐다면 지금은 아마 찾아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지금 모두 생체의 리듬이 제대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깜빡깜빡하지 않으세요? 경도 인지 장애를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예방할 방법이 없고 내가 어느 만큼 진행이 됐는지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시장을 보고 지금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런칭이 되는데 우리가 있는 이 나라의 시장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도 주변으로 봐서 많이 알았지만 요즘 주변에 보면 우울하지 않으신 분 없지 않던가요? 잠 잘 잔다는 분 없지 않던가요?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부터는 자고 일어나서 더 죽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10대들도 자고 일어나서 죽겠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나 대한민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다른 나라는 뭐 가족, 친구 뭐 이런 것들이 1순위고 그 다음이 돈인데 우리나라는 1순위가 돈이래요. 그리고 친구는 이 순위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특히나 요즘 1인 가정들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울증 환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연령대별로 그냥 어떤 연령대가 1위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연령대가 자살률 1위인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시될 이 제품을 가지고 뛸 이 나라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살률은 가장 높지만 항우울제 처방률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보험회사에 있었지만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 소비자한테 드렸더니 요즘에 그렇게 하면 위반이라던데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위반이 나왔다는 자체가 우리나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이력이 남을까봐 겁나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ADHD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이렇게 저도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맞구나 하고 나온 게 그 차트지를 잘 못 적겠어서 진단을 못 받았어요. 저 ADHD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나라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엘리트 직종을 가질수록 다 이 우울증 약을 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처방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인식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나요? 이 우울증 약은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쪽의 약들은 왠지 먹으면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중독될 것 같고 부작용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먹다가 중단하면 더 심각해진대요. 그런데 다 끊고 싶어 해요. 내가 그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빨리 끊고 삼키고 싶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수면 시장이랑 멘탈 케어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약 외에 다른 걸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파마닉스 전달하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우리
파마넥스를 전달을 했을 때 파마넥스는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제품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 설명을 듣고 제품을 복용하잖아요. 낫지 않으면 끊어요. 약도 아닌데. 근데 나았잖아요. 그러면 또 끊어요. 너무 빨리 나와서. 그게 진짜 파마넥스의 단점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아픈 병원 가야지. 약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이 인식이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근데 이 정신과 약은 병원약을 먹기 싫어하는 이 나라에 지금 이 마인드 360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검증이 되어 있다면 이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은 단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은 했으나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그리고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이때까지 효과가 있었던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US 공정을 거친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제품이 임상을 거쳐서 출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임상인지는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복기를 해보자면 임상을 안전성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어린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성인, 노년층 이렇게 각각 다 임상을 했대요. 어린이부터 했다는 것도 너무너무 놀랍지만 왜 그걸 다 따로 했을까요? 희한한 회사지 않나요? 그러니까 각기 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겠죠. 노년층에서 받아들이는 좋아지는 정도의 인지장애, 아이들이 좋아져야 할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골고루 다 안전하고 다 좋아지냐가 유스킨의 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6월달이 되면 완벽하게 성분까지 해서 밝혀진다고 하는데 수리력과 기억력과 더불어서 수리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시장 있나요? 9월달에 제품 출시되면 바로 수능이죠. 끝내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엄마들 집 팔아서라도 수험생들 막 이렇게 녹용 고함이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정성이 확보된 그 제품이 나온대요. 근데 이게 그냥 좋아집니다가 아니라 그 fMRI라고 들어보셨죠? MRI는 뇌 구조를 찍는 거면 fMRI는 뇌의 기능을 찍는 거래요. 그 임상이 다 끝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광고 심의를 거쳐서 그거를 광고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찾아오겠죠. 여러분들이 유스킨을 하게 하고 이놈 새끼 유스킨 한다 아닙니까? 이거만 해도 우리한테 찾아오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트립에 갔을 때 들었던 내용 중에 조셉첸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래도 US 공정을 거쳐서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특히나 더 안정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뇌니까.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뭐 우리가 먹었던 제품이 뭐 안정성이 조금 확보되지 않아서 배탈이나 뭐 또는 뭐 장이 꼬였어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뇌는 엄청 심각하겠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더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렇게 제품이 출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하면서 막 여러분들은 귀신을 안 보고 오셨잖아요. 보고 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덜 떨리시죠? 저는 지금 막 소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막 돋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 마인드 360을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젝트 헬릭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헬릭스도 또 하나의 우리한테 도구로 다가올 건데 그 전에 이렇게 보셔야 할 내용이 뭐냐면 라이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라이즈는 그 유스킨이라는 회사에서 가진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유스킨이 가진 자산 중에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그 이노베이션 센터, 상해하고 유타에 어마어마한 방대한 규모로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이거를 지금 지으려고 하면 지금 이 경제 상황에서는 건설비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 건설하는 데만 엄청나게 들어서 애증하는 회사는 만들지도 못할 거래요. 그래서 그게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대다수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게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필요가 없어졌지만 라이프젠이라는 국립학노화연구소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스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메이블리라는 회사,
그러니까 그 어필리에이터 마케터들을 25,000명을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를 뉴스킨에서 사들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어필리에이터 마케팅 기반을 만들려고 그거를 사들여서 8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 8천억 있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1단계로는 베라, 스텔라, 뉴스킨.com 그리고 아이오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지금 1단계 파운데이션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올해 중반쯤 되면 회원가입 체계로 완전히 바꿀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계속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MZ세대라. 그리고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노년층 분들도 그냥 회원가입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1단계고 그리고 관계, 연결, 그리고 통찰력 이런 것들을 얹어서 이 5단계를 거쳐서 종국에는 개인 맞춤화 비즈니스를 실현시키겠다고 지금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준비 단계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현된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굉장히 이 시간 속도전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헬릭스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인간과 원숭이가 약 1% 정도의 유전자가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이지락은 이 99% 같은 이 인간 유전자에 해당이 되어서 제품이 들어갔을 때 92%까지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이 92%라는 수치는 왜 나왔냐면 개개인의 그 1%의 다른 유전자들 때문인데 그 1%의 다른 유전자 프로파일링을 다 분석을 하고 있대요. 거의 끝나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이런 도구들이 얹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가진 앞으로 머지않아서 별로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만나게 될 도구들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올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올인이라는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가슴이 떨리지 않았는데 저는 그 트립 기간에 이 한마디가 굉장히 제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는 진심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올인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심장이 떨렸냐면 나로 인해서 사업하게 된 내 파트너들 와 집중만 하면 이제는 시간을 기다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회사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올인을 했냐면 주식회사 뉴욕증권거래소에 올라가 있는 회사잖아요. 가장 큰 손님은 주주들일 겁니다. 저는 이 주식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굉장히 거대한 그런 그 주주들을 모아놓고 이 손님들한테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배당금 안 줄 거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달려들었을 때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는 이 사장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올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배당금을 줄여서 지금 마인드 360, 인도시장 그리고 우리한테 수익의 대부분을 나눠주겠다고 회사가 선언을 했어요. 자, 플래티넘 엘리트 프로그램은 오늘 끝나시고 각자 스폰서한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팀 엘리트 트립을 가시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10억의 보너스를 나눠서 현장에서 받아서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회사에서 배당금을 줄여서 우리한테 올인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 사실은 이제 저런 것들이 가슴을 조금 뛰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일차까지 남아 계신데 뉴스킨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성공 맞으십니까? 네. 뉴스킨 사업하면 성공하나요? 네. 그러면 이제 고난이 시작되십니다. 제가 뉴스킨을 와서 처음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사람은 뉴스킨은 쉬운 일이야. 그만두신 분들은 뉴스킨은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제 사업을 딱 시작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다면 이 바깥 세상의 사람과 이 안의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한 괴리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뉴스킨은 성공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쉽지는 않지만 해냈을 때 부가가치가 큰 일,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클릭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려고 할 때 마냥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 느낌을 믿어야 되냐면 콜라할 때 느낌을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콜라는 마시려고 할 때 좋아요. 마시고 나서 좋아요. 마시려고 할 때 좋아요. 인스턴트 음식들은 먹으려고 할 때 좋아요. 먹고 나서 좋아요. 맞아요. 운동은 가려고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끝나고 기분이 좋아요. 끝나고 좋아요. 끝나고 기분이 진짜 좋아요. 우리가 너무 급하면 우리는 하려고 할 때 좋은 걸 해버려요. 술은 마시려고 할 때가 술 마시려고 딱 그 술을 받칠 때가 좋아요.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려고 할 때 좋은 것이 헤어질 때 좋은 것이 오늘 만약에 성공을 결단하셨다면 내가 유스킨을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why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스킨이 끝날 때가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옆에 계신 분들, 끝점을 보고 가신 분들이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자,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유스킨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복면이 있습니다. 유스킨을 시작을 하시면 데몬이 좋습니까? 시스템이 좋습니까? 매출이 좋습니까? 시스템이 좋습니까? 네. 성공을 하려고 결단을 하셨다라고 하면 매출보다는 시스템에 와 계셔야 합니다. 매출은 달콤하겠지만 시스템에 와 계시면 끝날 때가 훨씬 좋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오늘 내가 딱 확인을 시키려고 하면 내가 왜 유스킨을 하려고 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시고요. 유스킨이 아니어도 될 만한 거는 한번 지워보십시오. 지우시고 딱 남는 거 그걸 보시고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스킨을 할 때 고민을 두 가지로 딱 나눠봤더니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나는 성장했는데 내 파트너는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어떻게 고민을 해소를 했는지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조금 나눠 드려볼까 합니다. 되게 잘한 것 같이 잘난 척하고 있지만 저 되게 못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지금 이제 분들은 이게 잘 모르실 텐데 여기 선배님들은 이 말 보면 와, 잘 되게 못하는 것 같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한 해에 이렇게 한 핀씩 성장을 했어야만 그 트립을 갔어요. 지금은 올해 내가 EBP가 못 되면 내년에 다시 EBP가 되시면 되죠. 근데 이 트립을 갈 수 있는 그 기간에 내가 올해 EBP가 못 되고 그 기간을 지나서 EBP가 됐잖아요. 못 갔어도 그 다음 해에 한 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팀엘리트가 되도록 단 한 번도 트립을 못 갔어요. 얼마나 로드맵을 엉망진창을 짜서 했겠습니까? 한 해에 한 핀씩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는 본사에서 자 다이아몬드인데 못 간 사람 이러면서 그때 그거를 했고요. 제가 팀엘리트가 되고 적극 제가 회사에다가 막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없애라고. 못 갔으면 그 다음에 가야지 내 같은 사람 안 나올 것 같냐고 하더니 사실은 뭐 제 말이 일조가 됐는지 지금은 바뀌었죠. 그래서 팀엘리트 트립으로 첫 트립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 첫 트립은 로마와 싱가포르를 동시에 갔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 있지 않으세요? 저는 MBTI가 ESTJ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고 못할 것 같은 거는 절대로 입 밖에 내뱉지 않아요. 책임 묻질 말. 이게 사회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일 것 같지만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외치지 않고 절대로 목표를 상향 조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이루지 못할까봐 외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외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전철을 밟지 마시고 일단 외치고 보셔도 됩니다. 모든 판이 다 깔려 있잖아요. 제가 그때 그 팀엘리트 트립을 처음 갔을 때는 15개 라인을 세팅해서 갔어야 했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4개 대리점이 있었어요. 그때가 5월달이었는데 처음으로 제 파트너들 이하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왜 시작을 했냐 하면 아무도 트립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트립 안 가도 되는데 자들은 좀 갔다 와야지 동기부여를 받을 것 같네. 그래서 팀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뭔가 팀에 혁신적인 에너지가 조금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저는 팀 엘리트가 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를. 그래서 결단을 하고 5월달에 제가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연중 6개월이었기 때문에 한 달밖에 남지 않는 기간에 제가 34,000포인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였구나. 아, 이거는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를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루지 못할까봐 꿈꾸지 못하는 게 아니라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못 이룬 겁니다. 유스키는 모든 판이 다 깔려있고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시면 되는 일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결단하셨다면 지금 앉으셔서 올 세팅을 해보십시오. 나는 올해 12월까지 무엇이 될 것인가.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게 조금 두렵지 않으세요? 팀 엘리트를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뭘 도대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번에 9번째 팀 엘리트를 트립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9번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안 했던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결단을 하시고 유스킨에서 하는 일은 원래 하셨던 일의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양을 늘린다는 게 쉬운 일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에너지 받으면 어떤 힘이 솟아나지 않던가요? 뭐 예를 들자면 술을 먹었을 때라던가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이렇게 시스템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시스템에 내가 오지 못하는 투잡자다. 요즘은 그 주은 방송도 녹화된 게 많고 가장 쉬운 방법은 성공한 스폰서하고 계속 붙어서 미팅하십시오.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일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 하시면 됩니다. 본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유스킨에서 스타가 나왔는데 저희가 팀 엘리트 트립을 가면 이 회사는 스타가 매번 바뀌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등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성장한 사람한테 줍니다. 어제 나보다 많이 발전한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데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사람들 모두가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회사의 모든 성장의 기반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들을 MBM몰에 한 10,000원만 하면 다 살 수 있는 용지들이거든요. 다 사셔서 일단은 함께할 팀을 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명단이 작성이 되셨으면 플랜과 스케줄을 짜시면 됩니다. 내가 목표가 생기셨다라고 하면 목표가 생기셨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그 목표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플랜은 어떤 거냐면 플랜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드는 것, 시간 날 때 하는 것 아니고 의대적으로 만드는 시간을 플랜이라고 하고요. 스케줄은 그 시간을 세팅하고 조율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자면 지금 이제 챌린지가 시작이 됐는데 챌린지 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6% 감량이죠, 그죠? 그래서 6% 감량을 하기 위한 플랜은 이겁니다. 90일 동안 정확한 시간에 음식을 드시고 하루에 물을 얼마만큼 드시고 주 3회 운동하시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게 플랜이고 여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드리죠. 몇 시에 제품을 먹고 언제 운동을 할 건지 이거를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것은 내 목표가 현재 목표가 내 꿈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플랜은 이 목표와 맞닿아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시스템에 와 계시면 돼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거든요. 바깥에 계시면 나름대로 하시다가 저처럼 맨날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에 와 계시고요. 자, 시스템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개인 시스템을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은 무조건 100% 성공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실패율은 이 개인 시스템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개인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10코어입니다. 저기 혹시 8가지 항목 중에 너무 어려워 죽겠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제품 애용하는 거.
제품 바르는 거 말고 애용하는 거는 제품으로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 애용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좋게 쓴 이런 제품들을 전달을 해서 나처럼 매니아 고객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가서 사업 설명을 직접 하거나 후원 요청을 하거나 초대를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성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시면 성과가 나세요. 자, 요 밑에 5가지는 책 읽기. 예전에는 테이프 듣기였어요. 요즘은 테이프 안 듣죠, 그죠? 강의 듣기, 그리고 시스템에 집중하기, 팀워크 배우기, 정기적인 카운셀링 받기. 너무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런데 이 밑에 것들은 내 성장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 티베트 가서 여행 가고 파트너도 따라오면 귀찮으니까 나만 성공할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뉴스킨의 보상 체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너무 멋진 플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시려고 하면 그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그룹이 당기려면 내가 성장해서 내가 이 그룹이 당길 만한 인격으로 변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5가지는 이 성장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시면서 여기에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스폰서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나 대문 열심히 하는데 왜 고객이 안 만들어질까요? 나는 왜 조직이 안 만들어질까요? 나는 왜 제품이 안 나갈까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가입표가 쳐진 데는 내가 저기에 소홀했구나를 한눈에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사업 설명 많이 했는데요. 책 읽기 안 하셨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알아듣는 말로 하시니까. 여러분들 그 막 영어로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트립 갔을 때 통역기가 뭐 때문에 몇 번이나 끊어졌어요. 그 부분에 지금 적어놓지 못한 게 답답해 미치겠어요. 어쨌든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의 그 상황,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느낌으로 전달해야지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건 어디서 들으실 수 있냐면 랑앤나이비의 안녕하세요 코너에 나오시는 분들. 나는 이렇게 해서 리크루팅이 됐어요. 자, 책을 읽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업자들의 사례를 들으시면 저런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런 언어로 말을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루에 그 플랜을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거기에 맞도록 바인더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한 강의가 많으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자, 한눈에 보셔서 컬러를 칠해서, 저는 이거를 왜 적냐면 꼼꼼해서 그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에너지를 내야 할 때 반드시 적는 이유는 집중 명단을 뽑아내기 위해서 적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전달하거나 제품 전달하보면 좋은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리더감인지, 끝내주는 리더감 같았는데 데려다 놓으니까 뭐 별로 아니고 막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갈 때는 집중을 해야 될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명단을 적어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 보라색이 쳐지는 거는 성과거든요. 초대가 됐거나 제품이 나갔거나 소개를 받았거나. 그러면 이 보라색 칸 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나한테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집중 명단을 뽑아내시면 그때부터 여기에 조직도를 그려서 여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같이 가고 싶은 이 LT라인 네 사람이 첫 번째 성공하려면 현재 본사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 어플레이트 마케팅, 그리고 지금 그 돈 받는 어플레이트들이 사업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회사의 모든 정책들이 여기에 맞춰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변에 나도 내 사람이 LT라인이 필요하지만 이분들도 내 사람의 LT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명단을 신뢰 쌓기를 통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하냐 하면 여기에 있는 내 명단에, 집중 명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텐코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CAPP 명단이라고 해서 내가 하루 일과 한 사람한테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적는 양식지인데 이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결과가 안 나오는 사람들의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데모는 이 사람한테 하고요. 사업 설명은 저 사람한테 가서 하고 그리고 초대는 또 저 사람한테 해요. 그러니까 점이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집중 명단에 있는 사람한테 템포 점이 이어지도록 하다 보면 이 결과들이 만들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각화하는 보물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거 적어서 내 미래의 모습을 붙여놓고 꿈을 내 뇌를 속이는 행동들을 합니다. 제가 유스킨 사업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무엇을 조금 잘 못했더냐 하면 이 부분을 좀 잘 못했었어요. 자,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는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가면 집니다. 뭐 갖고 싶은 거, 원하는 뭐 어떤 굉장히 좋은 차, 집 이런 거 우리보다 더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되고 싶은 모습, 예쁜 드레스를 붙여놨는데 저는 참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스폰서님이 지상을 받으러 올라갈 때 느꼈어요. 저 드레스를 입고 무엇을 하느냐가 다르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누가 어디 가서 내가 시상식에 올라갔다고 눈물 지으면서 이렇게 박수 쳐주는 파트너, 그런 문화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습에 조금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은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적는데 장기 목표는 꿈이고요. 단기 목표는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물지도를 다시 꺼내셔서 혹시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현재 단기 목표가 EBP인데 혹시 하고 싶은 게 세계 일주, 갖고 싶은 게 골프채 이러진 않으신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 목표를 이루시려고 하면 EBP인데 내가 막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하고 싶은 거는 하루에 대문 10건 그리고 굉장히 편한 운동화 뭐 이런 거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괴리감들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EBP 단계로 가시는데 EBP 단계는 그룹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유스킨의 보상 플랜이 왜 세상에 나가면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EBP의 평균 연봉을 보면요. 희한하게도 매출과 커미션이 같아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핀이 올라가도 해야 할 일은 똑같잖아요. 어떤 일이 내가 올린 매출하고 똑같은 커미션을 받을 수 있나요? 그죠?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더 높은 핀으로 올라가면 자기가 올린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 그렇게 이게 이상한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시간 관리, 사람 관리, 조직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EBP 핀 이상이신 분들이시죠. 정말 일 많고 정말 바쁘고 정말 해야 할 일 많은데 이런 일들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 수업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싶다면 봉사할 수 있는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금알을 많이 줍고 싶다면 알을 주우러 다닐 게 아니라 한금알을 낳는 닭을 키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감을 찾으셔야 됩니다. 리더감을 찾는 방법은요, 이겁니다. 저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일단 무조건 PA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유스키니로서 성공하고 하고 싶은 게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석세스 트립 달성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에게이 트립, 발리 이런 것들은 성공으로 가는 그냥 단계일 뿐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단계가 한 번만 이 패턴을 바꿔놓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가실 수 있거든요. 자, 내가 PA를 꿈꾸지 않는다면 리더감은 절대로 담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이 시기에는요. 그래서 전에는 PA, 팀 에디트가 비즈니스의 끝점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리크루팅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스킨에서 슬럼프가 왔을 때 제가 이걸 한번 적어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 성공 같은 거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유스킨 하지 말까?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게 꼭 유스킨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유스킨의 장점을 한번 적어봤어요. 유스킨의 장점은 권리소득, 레버리지, 계속 성장한다는 거, 은퇴가 가능하다는 거, 평생 친구가 생긴다는 거.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스킨 말고 다른 일로는 좀 해볼 수 없을까? 제 이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단점을 한번 적어봤더니 자꾸 주도적이라고 해. 그리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이런 거 강의하라고 하고 스피치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꼴랑 이게 단점이었더라고요. 그럼 이게 단점일까? 내 자신감 부족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차트입니다. 제가 이번에 많은 리더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번에 정말 반성하고 온 게 작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파트너들의 상황을 이해를 해줬던 게 가장 그 반성이 되었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르헨티나에서 포스타 티멜리트 플래티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300% 물가가 치솟았다고 하죠. 2023년도에 기사를 봤더니 아르헨티나의 국민은 월급을 받으면 저축하지 않고 바로 사용을 했대요. 왜냐하면 오늘이 가장 싸서. 이런 나라에서 포스타 플래티늄이 나온 겁니다. 자, 왜 치지 않아서 못한 걸까요? 꿈을 꾸지 않아서 안 한 걸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답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지금 적으시고 달성하는 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이 두 가지를 조금 유의해서 하신다면 결과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잘못된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합리적으로 정답을 구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한테는 용기가 없었음을 신중했다고 포장하지 마시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주변에서 미쳤다고 하든 내년에 여러분들은 주인공으로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들어지나요? 진행하시다 보면 좋은 에너지만 오는 게 아니라 나쁜 에너지도 같이 옵니다. 우리 유스킨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함이잖아요. 그 중에 시간 레버리지인데 몇십 년에 거쳐서 이루어질 것들을 단기간에 이루겠다는 거고 이 속에서도 조금 짧은 시간에 한번 해내보겠다고 결단을 하시면 나쁜 에너지도 몰려올 겁니다. 그 나쁜 에너지를 불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불은 뭔가를 태워서 없앨 수도 있지만 유용하게 쓴다면 좋은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되실 거예요. 하시다 보면 나만 못한 것 같고 주변 사람은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한테만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나는 운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두바이에 가서 분수를 찍었거든요. 너무 멋져서 각기 다른 데서 찍었어요.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유스킨을 하셨던 분이든 이제 막 유스킨을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든 뭔가 삶을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욕구가 있으셔서 결단을 하셨다면 앉은 자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